안녕하세요. 김달란트입니다. 1월 달 들어 계속해서 주식시장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요. 3월부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고 하자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즉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금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미국 지수 추종 ETF들을 보면 가장 변동성이 적은 S&P 500을 추종하는 코덱스 S&P 500 TR과 같은 경우에 1월 7일 최고점 대비 8.44%가량 하락을 했고요. 또 나스닥 100은 작년 11월 26일이 최고점인데 그때 대비 13.71% 하락, 그리고 미국 1위부터 10위까지 10개의 기술 대장주를 모아둔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은 14.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1월 7일 최고점 대비 현재 16.4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먼저 계속해서 주식의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작년에 주식 시장에 입문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기침 한번 콜록하면 한국 주식 시장은 독감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주식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로 아주 작아서 세계의 경제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고, 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며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도 미국 주식 시장보다 한국 주식 시장은 더 천천히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단일 종목이 아닌 여러 기업을 모아둔 ETF이다 보니 단일 종목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작고 상장 폐지 위험도 없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도 그나마 개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변동성이 없으니 더 마음 편하게 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은 꾸준히 상승만 했던 작년 2021년과 달리 시중에 많이 풀렸던 자금들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3월 중에 많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벌써부터 염려한 투자자들이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로 인해 주식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주식을 사고 파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우량 기업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서 노후에 쓸 노후 자금 대비용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하락장은 사고 싶었던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박앤세일의 기간으로 보고 매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종목들을 비축해 두었던 현금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오늘 다 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부 금액을 사고 또 지켜보면서 하락을 하면 다음날 또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주식 시작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작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또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 시장이 하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월 중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거의 한 2월 중순까지 흔한 말로 불장이라고 하죠. 주식이 자고 일어나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회비용을 놓친다는 마음이 커서 저도 작년에는 거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금을 주식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나스닥 100도 주식이 한 10% 가량 빠지자
그때는 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만 해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1% 2%만 하락을 해도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다음날 또 오를지 모른다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하락장은 또 언제든지 또 찾아온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급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는 다시 전고점을 뚫고 우상향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요. 그러면서도 현금 비중을 잘 지키지 못하고 대부분의 내 돈을 주식에 넣어 두었는데요. 작년 12월쯤에 2022년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할 것이니 현금 비중을 늘려가라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조금씩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3월을 예상을 했었는데 어,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1월 중순부터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모아둔 현금으로 다 사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조급함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 이렇게 1, 2년 하고 그만할 것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저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주요 방법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급한 마음은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하게 작년처럼 하락한 종목들을 제가 산 것이 아니라 저번 주는 제가 지켜보다가 오늘이 지금 1월 24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제가 분할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25, 26일에는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이후에 회의 결과로 인해 주식장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또 일부 금액을 매수할 생각이고, 나머지 또 일부 현금은 3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락장을 대비해서 이번에 모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추매하지 않고 일정 금액 또 현금을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FOMC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약자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회 아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기구인데요. 1년에 8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화 공급량과 금리 조정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이 1년에 8번 열리는 FOMC 회의를 주의 깊게 봅니다. 사실 저도 주식 투자하기 전까지 한 번도 FOMC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하니 이런 것까지 제가 알게 되었네요. 어쨌든 내일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3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의견이 만약에 우세하게 나오면 주식시장의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모든 여유 자금을 오늘과 내일 다 쓰지 않고 이 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매수할 금액을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올해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인상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도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며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는 퍼센테이지라든지 또 현금을 보유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것도 사람의 성향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현금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지켜보고 또 기다리고 매수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예 매월 또는 매주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현금의 70%만 주식에 투자를 하고 30%는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가지고 가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해야 하는 하락장이라고 생각할 때 추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락장의 퍼센트도 재작년 코로나 위기 때처럼 주식이 30% 이상 빠질 때 모아둔 현금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10% 하락할 때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 보면서 정말 자신에게 가장 맞는 투자법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투자법이란 바로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최대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맞는 투자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의 투자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잘 좋을지 몰라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제 스타일에 맞겠다 싶은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갔던 것처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나 초보자라면 정말 처음에는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위험하다라는 정말 소식을,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내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공유해 드리면 '투자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하는 방법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이라 막막하신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제가 하는 방법으로 투자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이고, 그러면서도 작년 1 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로서 1 년간 주식 시장에 몸담아 보면서 저에게 가장 맞는 투자법을 익히는 기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에는 저도 현금 비중을 두지 않고 100% 남편 월급이 나오면 어 100%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하락장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가, 조금만 하락을 해도 추가 매수를 했었고, 또 시간을 지나고 보니 나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1 년에 3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락이 이 10% 하락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며칠이나 또 1-2주 또는 한 달 사이에 걸쳐서 또 10% 하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루 이틀 만에 다 추가 매수할 것이 아니라 2-3일 정도 지켜보면서 비축해 두었던 현금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즐겁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향상 이렇게 하는 것도, 피곤하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적립식으로 그냥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시간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처럼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면 스트레스 받고 또 즐겁게 투자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기회는 정말 언제든지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나스닥 100 지수의 가격을 보면은 작년 8월 6 일의 가격이에요. 벌써 6 개월 전 가격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6 개월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때 2021년 8월 6 일에 다시 이 가격으로 내려올 거라고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아니, 100% 확신하며 6 개월 뒤에 이 가격으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알았던 사람은 전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일정 금액 적립식으로 또 ETF를 모아가고 있고, 또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하락장이 오면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모아둔 현금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시고, 또 일정 금액 현금으로 비축해 놓으시다가 하락장은 또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때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꾸준히 또 장기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 함께 누리시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